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투자의 여왕 캐시 우드가 테슬라에 대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진짜 파괴적인 혁신의 대장주이며 테슬라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잠시 후에 캐시 우드의 연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 테슬라의 FSD 매드맥스 모드라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미친듯이 빠르고 대담하게 주행한다는 뜻인데, 이게 왜 테슬라의 주가에 엄청난 호재인지, 그리고 미국 시장이 불안한데도 왜 테슬라만큼은 걱정이 없는지, 미중 무역 분쟁이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드맥스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그대로 대놓고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14.12 버전이 바로 매드맥스 모드가 추가된 건데, 기존의 허리 모드보다 훨씬 더 빠르고 차선 변경도 훨씬 과감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진짜 미쳤다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 테슬라 AI팀인 수장의 아숍은 특히 낮 시간대 처가 꽉 막히는 곳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고, 그만큼 복잡한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 시간에 늦었을 때, 아이를 급하게 데리러 가야 할 때 이 매드맥스 모드를 켜는 겁니다. LA처럼 복잡하기로 유명한 도로에서 완벽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과감한 모드를 내놓는 건 그만큼 FSD 기술의 안정성에 자신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년 상반기나 중순쯤에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캡의 양산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이 모든 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죠. 이미 FSD는 중국과 호주에 출시가 되었고, 연말까지는 일본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FSD 기술이 자동차에 들어가면은 로보택시가 되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가면은 우리 집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인 셈이죠.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의 최근 연설 내용을 그녀의 목소리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way they're getting through the indexes and move forward into this new age of technological explosion. One of the reasons for this explosion is not just the 5 platforms. So I should have named them: robotics, energy storage,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technology, and multi-omics sequencing. 5 major platforms involving 15 different technologies. And here you can see why we think we're going to see explosive growth. It is the convergence between and among these technologies. So just to give you 2 examples of convergence. In the autonomous mobility space, that is the convergence of robotics, energy storag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Now, each one of those technologies or platforms is following its own S-curve. And we are moving into the sweet spot of the S-curve now that autonomous taxis are debuting in the case of Tesla in Austin and San Francisco. Waymo's been there for a while.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영상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5년간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닌 6입니다. 테슬라 제외하고 6가지 종목이 주가는 3배 이상 뛰었다고 나오는데, 하지만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진정한 파괴적인 혁신 기업들은 5년 동안 고작 30%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인데, 이제는 진정한 파괴적인 혁신이 시장을 이끌 차례고, 테슬라가 그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 혁신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0% 이상의 수익률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연평균 약 40에서 45% 이상의 수익률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시우드가 말하길 테슬라는 이제 막 S커브의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월가의 목표 주가는 서로 앞다퉈 곧 $700 이상을 제시를 할 테고, $700 이상,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의 대장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를 믿고 버텨오신 장기 투자 주주분들, 이제 정말 보상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도 PPT 자료로 활용하는 이 보고서를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방법은 영상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였고 테슬라도 약 1.47%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4%, 5%, 7% 빠지던 때를 생각하면은 이제 정말 안정적인 흐름으로 왔다 생각을 하고, 당분간 테슬라의 주가는 횡보장세로 이어질 것인데 21선을 타면서 우상향을 하거나 이 빗각을 타고 지지선을 삼아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빗각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 갭을 메우러 380에서 390달러까지는 다녀올 수가 있으나 금세 회복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줍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횡보는 실적 보고서 이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의 입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옵티머스 3세대가 공개가 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목하는 건 오히려 시장의 가장 보수적인 기관과 테슬라의 경쟁사가 우리가 왜 테슬라를 계속 사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기관의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월가에는 바클레이스라는 아주 보수적인 투자 기관이 있는데 이곳의 분석가 댄 레비가 드디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75에서 $35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주가보다는 낮지만 이 보수적인 사람이 $350를 불렀다는 건 이제 테슬라는 이 주가 아래로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가 생각을 바꾼 이유는 단 두 가지. 가속화가 되는 자율주행 FSD와 거대해지는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걸 월가의 가장 신중한 한 사람조차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경쟁사가 보여준 테슬라의 미친 확장성입니다. 테슬라의 경쟁사인 구글의 웨이모가 최근 재미있는 발표를 했는데 음식 배달 앱인 도어대시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음식 배달을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앱으로 주문하면 운전자가 없는 차가 집 앞으로 와서 음식을 내려다 주는 것이죠. 정말 편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테슬라가 만들어갈 미래의 작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테슬라는 웨이모와 비교도 안 되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가격 경쟁력과 압도적인 확장성입니다. 웨이모는 비싼 장비 카메라 29대, 라이더 5개, 레이더가 6대가 있습니다. 이런 비싼 장비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테슬라는 카메라 9대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단순히 사람만 태우는 사업이 아니라 음식, 식료품, 택배, 우리 삶의 모든 물류를 책임지는 거대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경쟁사가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 테슬라는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압도하는 기술력으로 장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기적인 주가의 흔들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캐시우드의 최근 올인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이 거대한 성장을 이끌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네 가지를 꼽았는데 소름 돋게도 이 네 가지 사업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모두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아까 방송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실적 보고서 때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11,509개로 발표를 했고 앞으로 매입이나 매각 없이 유지를 하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는 옵티머스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메가팩으로, 그리고 AI는 XAI로 1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캐시우드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대목인데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면서 모든 것이 가격이 싸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 돈은 모두 이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 같은
기술주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녀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00달러로 잡은 것이 아니겠죠. 아까 올인 팟캐스트에서 캐시우드가 PPT한 자료인데 총 147페이지 분량입니다. 캐시우드는 올인 팟캐스트에 나와서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네 가지를 꼽았는데 이 내용 모두가 이 자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이 아크인베스트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고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떤지,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등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번역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었으며 한 번씩 완독을 하신다면은 주가가 등락을 하도 큰 폭의 하락이 와도 기회다라는 느낌이 팍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은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보고서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더보기란을 누르신 뒤에 남겨주시면은 빠르게 취합을 해서 한 분 한 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장기 종목으로 두시고 다른 단기 종목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딱 기회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거나 분쟁이 시작되면 주가가 2배 이상씩 급등을 하는 섹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토류 대체 소재 기업들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낸 만큼 미국 내 히토류 광산 개발 기업이나 대체 소재 기술을 보유한 소형 소재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일부는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및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있는데 2019년 중국 제재 철회 당시 이 섹터 종목들은 단기간 내 70% 이상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 두 번째 칸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전화번호와 함께 남겨주시면은 보고서와 함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으로 수익 보신 수익금은 다시 테슬라의 수량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시장의 파도를 활용해서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테슬라와 같은 핵심 장기 종목을 꾸준히 늘려가시는 현명한 전략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런데 이번 분쟁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중 분쟁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과거와는 180도 달라졌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아직은 버틸만 하다라는 겁니다. 7년 전 1차 무역전쟁만 하더라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그러다가 고통스러워했던 중국은 이제 없고 2차전에 돌입한 지금 중국은 훨씬 더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완전히 달라진 미중 분쟁의 구도와 중국이 손에 쥔 강력한 세 가지 무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자신감은 크게 세 가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었는데 과거 중국의 전체 수출의 20%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까지 비중이 줄었는데 물론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타격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농산물 시장의 큰 손으로서 구매력이 막강해졌는데 중국은 전 세계 대두 시장의 수입을 65%를 차지를 합니다. 그야말로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절대 갑인데 연간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구매력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을 겨누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중서부 판벨트 지역의 대두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발주량은 0건에 가깝습니다. 과거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브라질 등 남미 국가로 수입선을 완전히 돌려버린 건데 이것은 미국 농가의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판벨트의 정치적 입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표심을 잡아야 하는 미국 대통령에게는 자국 농민의 고통은 그 어떤 압박보다도 뼈아플 수가 없는데 중국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농산물 구매 중단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년간 준비해온 히토류 통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히토류의 생산과 가공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미국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인데, 지금 보시는 기사처럼 중국은 최근 히토류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히토류의 무기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전투기 엔진 등 4차 산업과 국방 기술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히토류 재련 및 가공의 90% 이상이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무리 고성능 반도체를 설계를 해도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와 소재의 공급망이 중국이 흔들어버리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라는 전략 자원의 수도꼭지를 잠그겠다고 나오자마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첨단 산업의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이것은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서 미국의 기술 패권 자체를 위협하는 강력한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양국은 어떤 형태로든 베이징 합의와 같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협상 테이블로 가는 길은 훨씬 더 험난할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강해진 중국의 협상력입니다. 과연 이번 에이펙 회의 때 극적으로 화해가 될지 아니면 장기전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처럼 달라진 판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닌 기술과 패권,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이 두 거인의 힘겨루기 속에서 어떤 산업이 기회를 얻고 어떤 산업이 위기에 처할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할 때인데, 테슬라는 위기가 곧 기회이고 앞으로 나올 수많은 호재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